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된 33 여자예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미스 때부터 하던 화장품 가게 그대로예요. 자리 잡혀서 단골들 제법 되고 몫이 좋아서 제법 안정적으로 월급 이상은 뽑혀요. 더 키울 생각은 없고 유지만 하려고요. 요즘에도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 싶은 세상에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네, 저요. 여러모로 트집잡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남편하고 한 3년 연애하는 동안 못 느꼈는데 결혼 이후 느낀 게 참 유난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그저 그냥 다 유난스러워요. 자기 엄마 생일날이 다가오면요. 한 달 전부터 발 동동 구르면서 선물 뭘로 할까 고르고 식사는 뭘로 하나 준비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배탈이라도 났다 싶으면 바로 메뉴 수정하고요. 그 배탈이 2주까지 계속되겠나요? 도로 메뉴 지우고 다시 좋아하는 걸로 식당 알아보고 애지가 안 하지. 그러면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하루밖에 없는 생일을 어쩌고 하면서 파르르 떠는데 누군 뭐 흑퍼먹게 키웠다니. 누군 생일이 1년에 2번이냐? 진짜 멱살이라도 잡고 귀에 때려박으며 항의하고 싶어요. 결혼할 때 신랑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는 거 무조건 월급 지 엄마가 관리하고 용돈 타 썼다는데 통장 거의 파산이었고요. 결혼 후에 이렇게 설치는 거 알았죠. 티냈으면 결혼했겠어요? 그저 순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자기 집 대하는 거 보면 머슴이에요. 신랑 말로는 이게 다 저 이쁨 받고 귀 대접받는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 들어왔으니 뭔가 달라지고 신경 써야 제가 이쁨 받는다나요? 고로 저짓거려? 다 제 몫이죠. 남편 지는 회사에 바쁘다며 이런저런 엄마 취향에 대해 알려주고는 지 선에 아닌데 이지랄하면서 훈수 두는 게 다예요.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작정한 건지 눈치 본 건지 티를 안 냈어요. 저 이 인간하고 결혼하고부터 겪어보고 느낀 건데 얘 지위가 제 지위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일단 그 가족에서 내 위치는 결혼한 사람 그 지위일 수밖에 없어요. 뭘 하고 안 하고 노력하고 안 하고가 아니더라고요. 애네 엄마도 보면 입으로 저 시키지 이 자식을 위해 움직이진 않아요. 맨날 애 누나한테 바르죠. 이 자식 챙기면 며느리인 내가 같이 먹어서 그런가. 얘 누나가 그래서 이쁨 받고 귀 대접받을 짓거리였나 보면 아니더라고요. 보면 애정결핍인지 지 부모 엄청 챙기고 눈치 엄청 보는데 누나보다 대접 못 받아요. 아들인데도. 신랑이 지 부모 섬기는 거 반에 반이라도 우리 부모도 따르면 제가 불만이라도 없을 텐데 우리 집에 잠깐이라도 가 있을라 치면 배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한 끼 밥 먹고 어디가 아프네 어디서 일 터졌네 하면서 안달 복달해. 처음 들어갈 때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인사가 다예요. 어디가 아프네 어쩌고 징징징도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장인어른한테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해 이러고 있어요. 입 딱 붙이고 친정집 가서 TV 앞에서 옆에서 말을 붙이나 마나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간신히 시간 때우고 밥 한 끼 먹고 나오면서도 가기 며칠 전서부터 온몸을 비비 꼬면서 처갓집 가려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저 사이 온다고 챙기는 우리 엄마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물으면 그냥 불편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지 집에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리래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냐며 늙은이들만 둘이 있는데 걱정 안 되냐고요.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보다 엄청 늙었냐고요? 저희 부모님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전화해봤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뭐가 요즘 제철인데 참 군침나더라. 누구네 며느리네 여행 보내줬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저나 이 사람에 대한 안부는 없는데 아침 저녁 몸종처럼 전화하는 것이 싫어서 그걸로 매번 싸워요. 신랑 말은 이것도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래요. 며느리 새로 들어왔으니 예전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냐며 자꾸 하다 보면 네 안부도 물어주실 거래요. 미친 게. 저나 신호만 가도 전 숨이 막혀요. 왜 저만 예전과 다른 이 집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란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니 시집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나 니네 부모 눈에 밟히면 네가 점심 먹고 입가심 커피 하면서 전화해. 아들인 네가 그 정도도 바쁘다 어떻다 핑계대면서 며느리 나한테 요구하지 마. 막말로 내 전화 100통보다
네 전화 한 통이 더 편하고 좋을걸? 시부모님들도? 못 받았어요. 전화 하루에 2번 그 문제로 진탕 싸웠어요. 근 1년을. 신랑은 지 부모라도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 네가 어렵다는 시부모 나는 오죽 더 어렵겠니 해도 저보고 하래요. 네가 이제 며느리 됐으니까. 시집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형님이 계시는데 어찌나 까칠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남편이야 자기 동생이라고 꽉 잡았고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어머 너무 말랐다. 발목은 또 두껍네. 외모 지적부터 신행 갔다 와서 우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주신 이 바지 어디 이 집 솜씨 좀 봅시다 하고 착 대기하고 있다가 음식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 말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사부인 돈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하는데 달려들어 쥐업해버리고 싶었어요. 어디서 우리 엄마 흠을 잡지? 성들이 저 모양이라서인지 이미 한 번 이혼 경력이 있고요. 그러고 재혼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서 한동안 눈치 봤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집 사람도 지들끼리 유난이라고 했죠. 재작년 저희 신혼 때 남편 자식이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누나 아이 없는데 지금 3년째야. 누나도 착상이 잘 안 된다고 하고 매형이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정작 기증해주면 안 될까?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쳤어? 누나한테 남동생이 네가 정작 기증을 해? 그거 근티는 아니니? 미친 새끼가 아주 누나 일이라니 앞뒤 분간을 못하는구나. 어? 그런가? 어디 보니 딸 대신 엄마가 손자 낳아줬다는데? 미치나. 딸 난자의 사위정제로 수정된 거 장모가 낳아준 거지. 너 말은 누나 난자의 친동생인 네가 정작 수정해주겠다는데 그게 근친이지. 아무리 지 누나 일이라지만 신혼인데 어따 대고 정자기증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며 그것도 지 누나한테 해준다뇨. 이건 유난을 떠나 정신병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지 누나는 생각도 않는데 이건 무슨 병신 새끼인가 싶더라고요. 형님은 결혼 5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드디어 아이 가져서 유세인데 아주 인류의 마지막 아이 임신한 사람처럼 대단해요. 네, 그 대단한 아이 입덧이며 임산부 치닥거리는 친정, 온 가족이 유별나게 했죠. 힘들게 가진 아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여자니까요. 그런데 이 형님년이 임신 유세에 제 시집살이를 비벼 일석이조 뽕을 뽑으려는 거 있죠? 안 그래도 못된 스타일이 임신까지 해놓으니 가관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기 파주 어디 쪽으로 민물장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시부모랑 형님 이거 태우고 갔어요. 전 민물장어 입에 잘 안 맞기도 해서 어차피 몇 점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점이라도 집을 낮추면 바로 시어머니가 훅 채가지고 형님 접시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옆에 썰어놓은 장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꼭 제가 집으려고 하는 것만 유난히 그렇게 어택이 들어오더라고요. 아휴, 더럽다. 그래 많이들 처먹으라 하고 젓가락을 탁 놓으니 아유 입에 안 맞니? 된장찌개에다 밥 해서 먹어. 빈속으로 운전하려면 힘들다. 하는 거 제 입에 들어가는 된장찌개는 안 아깝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몇 점도 채 못 먹고 빈속으로 동계산은 내가 하고 올라오는데 피곤하니 어쩌니 울렁거리네. 차에서 냄새가 나네 마네. 차가 좁아 힘드네 마네. 다리가 저리네 마네야. 내려. 소리가 입 밖으로 쏟아질까봐 껌통에서 껌 3개 한꺼번에 입에 털어놓고 입안 가득 잘강잘근 씹으면서 올라왔어요. 기어이 내리면서 차 안에다 토해놓은 형님년. 차 안에다 그 지랄을 해놓고 아이고 어쩌냐며 막달에도 입덧 때문에 고생이라며 지 딸년만 챙겨 올라가던 시부모들. 돌아보면서 저를 보고 싱긋 웃던 형님이란 년. 저는 그때 눈빛 표정 잊지 못해요. 입덧 핑계대면서 쌍년이 일부러 토한 거예요. 차 안에 봉지 커다란 걸로 손 닿을 곳에 챙겨놓고 중간중간 내릴 곳도 많았었어요. 집에 들어와 분해서 남편에게 일부러 토해놓고는 씩 웃고 표정 살피더라. 네 누나년 아주 못됐다고 한 소리 하니 그럴 리가 없다며 펄쩍 뛰며 지 누나 두드라는 남의 편 새끼는 이런 거 하나하나 가슴에 두고 어떻게 살겠냐며 너만 잘 참고 이해하고 넘기면 이 또한 지나갈 거 아니냐는데. 글쎄 이게 지나갈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길일까? 나는 이제라도 너하고 딱 끊어내고 이 꼴 안 보고 안 당하고 싶은데. 너 니네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거에 안 말리겠는데 나는 왜 그 짓을 물려받아야 해 하니? 막말로 형님이고 시부모고
저 지경이라도 너라도 내게 잘하고 내 부모에게 잘하면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데 너 우리 부모한테 학을 떼잖아. 왜 나만 새 사람 들어온 티 낸다며 입지 다져야 해? 너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면서 왜 내가 참아야 해? 내가 참는 거 너 알긴 아니? 뱉어놓고 생각해보니 왜 내가 이런 자식 아니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마주쳐 지나갔으면 그냥 아줌마의 늙은 예쁜 자들에게 이 꼴을 당하는지 분하더라고요. 진심인지 사탕발림인지 무슨 머슴이냐며 펄쩍 뛰면서도 미안해 미안해 따라와 주절거리는 남의 편. 꼴도 보기 싫어서 재고 정리한다며 옆방으로 피신했다. 조금 지나 들어가 보니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채 분이 안 풀린 시기, 정확히 말하면 저 형님년이 토한 냄새가 차 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쯤 시집에서 호출이 왔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가게 문 닫고 들어오래요. 미쳤어요? 가게 문을 함부로 닫게. 손님이 있건 없건 언제 찾아들지 모르니 열어둬야죠. 그게 실례인데. 급히 아는 언니 불러다 앉혀놓고 가봤죠. 가보니 참새방앗간처럼 형님년이 역시 와있더라고요. 서로 뜨악하게 영혼 없이 대충 인사하고 앉았더니 형님년 산후조리를 저보고 해달랍니다. 이 미친 것들이. 뭐라고요? 하고 반문하면서 남자 하나로 연결된 죄로 참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바라봤죠. 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연결시켜준 남자를 끊어내면 끊어냈지. 아니, 형님은 시댁 없어요? 형님네 시어머니나 어머니한테 해달래야지. 왜 제가 그 수발을 내요? 저는 시댁에서 뻔질나게 호출받아 별의별 시중 다 드는데 형님네는 그 귀한 5년 만에 얻은 손주 어쩌려고 그렇게 밖으로 돌린대요? 동생은 여자는 시집가면 친정하고는 소식 끊는 게 좋다고 그러던데 남매가 전혀 다르게 웃기네요.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 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난 힘들어서 희진이까지 못 봐줘.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네가 나 도와서 희진이 봐주면 좀 좋니? 엄마는 늙어서 힘들대. 산후조리원 들어가려니 돈 아깝고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냥 올케가 해주면 좋지. 이제 와서 가족? 하고 제가 발딱 일어났어요. 그딴 부탁하려고 가게 문 닫고 오라가라였어요? 가게로 찾아와서 엎드려 부탁해도 들어줄까 말건데. 뭐야? 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남의 편의 엄마. 산후조리원보다 네가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얘도 봐주고 희진이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하면서 정부치면 오죽 좋니? 이것처럼 가족청 쌓기 좋은 게 어딨어. 미친 노친네. 이럴 때만 가족이죠. 자기네들 생일이면 명절 되면 한 달 전부터 남편 새끼가 시키는 대로 결혼한 이후로 등 떠밀려서 하긴 했지만 한 번도 고맙던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늘 한 푼도 안 보태 형님년이 따라붙어서 초치고 훈수두고 옆 가게가 더 맛집이네. 요즘 이거 세일하던데 싸구려로 후려치는 거 아니냐며 지랄치고요. 막말로 그렇게 신경 써서 먹이고 입히면 그 자리에서 트집 잡아가면서 싹싹 비우고 다음날에 죽는 소리를 해요. 어쩌라고요. 그때마다 남의 편이란 놈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집이 더 좋게 화목하게 바뀌어야 한다. 참아라 하기에 항상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대단한 아들 하나로 딸려온 공짜 몸종 취급인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머슴아들 따라온 몸종 며느리죠 저는. 저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참겠네요. 이 꼴 저 꼴 다 가지고 넘겼더니 아주 한도 끝도 없네. 나 당신 아들하고 끝입니다. 아니나 밖에나 어쩜 이렇게 눈에 뵈는 것이 없는지. 3년 참았고 오늘 신우 산후조리 소리까지 이렇게 기고만장 눈 뒤집어 까고 요구하는 거 보니 답 나왔네요. 애기 잘 낳으시고요. 딸내미 조리 잘 시키세요. 저는 어차피 이 집 가족이었던 적도 없으니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알아서 아들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고 나오려는데 가기를 어딜 가 이년아 하고 시어머니가 달려들면서 제 가방을 휙 낚아치며 난토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화장품 가게를 하는지라 아는 사람 만나면 줄 샘플이 담겨 있어서 가방이 조금 무거운 편이랍니다. 놓친 내가 잡아당긴다고 그게 낚아채지겠나요? 제가 가방끈을 쥐고 심호 쪽으로 훅 밀어버리자 가방에 옆구리를 치었는지 에고고 하고 나뒹굴더니 이년이 사람 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달려들어 혼자 널브러지고서 사람 잡대요. 야, 이게 어디 생패야? 형님이 이 나이에 아이 낳고 힘들어 조리 부탁하기 전에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 못할 망정. 더러워서 못 참아? 끝이야? 뭐, 이혼이라도 하려고? 네, 그래야죠. 남자 하나만 나 얽힌 관계, 그놈 하나 잘라내면 끝이죠. 저도 한 3년 살아보니 애가 영 매력도 없고 어찌나 머슴 호구짓을 하는지 쌓인 거 많았거든요. 본인 딸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딸 귀한 줄도 알아야지. 그나저나 저 여자 남편네도 저거 못 헤쳐먹어서 포기했나? 그 집 남자랑 만든 아이 뒤치다거리를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왜 내가 수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야! 하면서 달려드는 신문면성은 가방으로 확 쳐버렸어요. 벽돌보다 조금 무거워서 폭소리가 나더라고요. 고개를 드는데 얼굴이 금세 빨갛게 됐더라고요. 지퍼가 열린 상태라서 우르르 작은 화장품 샘플 병들이 쏟아졌는데 형님 이 쌍년이 처음 인사할 때 화장품 가게 한다니까 술집 년들이 가게 정리하고 화장품 가게 아니면 옷가게 한다던데 이지랄 하던 것도 생각나고 넌 화장품 하나 선물 안 하냐고 볼 때마다 그지같이 달라붙던 모녀 생각나서 아우 아까워라. 주워서 쓰려면 써요. 새거 주기는 아깝고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세요. 얘 엄마가 앞에 가로막아서기에 아 귀찮아. 머리채를 잡고 가방으로 대가리를 훅 내리쳐서 뒤로 확 빼서 던져 치우고 나오려는데 배불뚝이 인연이 뱃속에 아이 담고도 기어이 입안에 끼렸는지 일어나요. 잘 들어. 나 임신했다고 안 봐준다? 그동안 니년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니년 뱃속에 애 새끼가 어떻게 되건 나도 이판사판 뭔짓 할지 몰라. 알아서 몸사려. 아예 어쩌고 하는 소리에도 뜨끔하면서도 인연이 멈출년이 아니죠. 독한 년답게 그 무거운 몸뚱이로 달려들길래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 샘플을 발로 차 굴렸더니 그거 피한다고 깝치다가 놔뒹구러지더라고요. 지 발밑도 못 보는 년이 어디 싸움판에 끼는지 몰라요. 엉덩이로 넘어져 놓고는 배 아프다고 뒹구는데 아이고 배야 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는 것 보니 꾀병이에요. 나 유인해서 머리채 잡으려고? 저 못된 맘뿌년한테는 저 긁으려고 머리 굴릴 때마다 짓는 특유의 눈 도루룩 굴리는 뱀 같은 표정이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지 같은 두 모녀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로 가서 생각 정리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회사도 조퇴하고 왔어요. 퍽이나 대단한 집구석. 어쩌자고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 가족이 뭐야 대체.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나랑 3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가족이 안 된 거야? 어떻게 엄마를 데리고 누나까지 손을 대? 누나가 산후조리원보다 네가 편하다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해. 다른 이야기는 조르륵 엄청 불려서 하면서 내가 너랑 안 산다고 한 말은 안 했나 보네? 나 너랑 끝낼 거야. 아주 지긋지긋한 니네 집 끊어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너란 놈에게 그렇게 미련도 없어. 니네 집구석 유난 떨 때마다 너 우리 엄마 아빠 대하던 거 생각하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서 정이란 것도 안 남아났거든. 너 하나만 참으면 우리 집 너희 집 모두 편해. 왜 그러냐? 우리 그동안 잘 해왔잖아.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면서 걱정하길래 내가 너한테 부탁해보라고 했어. 엄마나 누나가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그러자고 한 거야. 이 기회에 완전히 잘 보일 기회 아니냐고. 하는 개새끼의 말을 못 참고 비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이 모든 게 이 새끼가 원인이죠. 머슴아들 그런 거라 결혼한 나도 몸종 며느리. 말리지는 못할 망정 판까지 열심히 깔아댄 게 이 새끼였던 거예요. 결국 보니 착하고 순한 게 아니라 호구 이런 호구도 없어요. 지 누나며 어미며 그저 이놈은 함부로 굴려먹어도 되는 군말 없는 자식인 거죠. 비싸대게 한 대 두 대 때리는 걸로 분이 안 풀려서 이 새끼 정광이를 차니 따기보다는 아팠는지 무릎을 감싸주는데 이제 좀 아프니? 그럼 이건 어떠냐? 이번에 놈의 방울을 구두발로 차버렸지요. 남자들 거기가 기선제압으로 최고라면서요. 으아! 단발마 비명을 지르고는 진짜로 아픈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바닥을 뒹굴거리면서 허리를 새우처럼 굽혔다 오므렸다 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끙끙거리는데 가관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지네 집 일이라면 앞뒤 못 가리고
누나한테 지 정자 준다는 미개한 신혼 때 기억이 떠올라서 이가 갈리고요. 그때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 자식 지 누나가 지 부모한테 제 심장 떼어주라고 몰아세우면 영원히 널 기억할게. 넌 최고의 며느리였어. 이지랄한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야, 이 개새끼야. 나만 참으면 돼? 그 말 나만 불행하는 소리잖아. 막말로 네가 내가 하는 만큼 내 부모에게 잘하는 놈이면 나도 참고 깨쏟아지게 하겠어, 이 새끼야. 우리 그동안 잘해왔어? 뚫린 입이라고 막 주워 삼기네? 내가 잘해왔지. 거기 네가 왜 껴? 너 명절날 우리 집 가서 2시간도 못 버티고 나오는 게 어디서 나보고 참으라 말아야. 내가 왜 너희 집을 왜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손으로 태우고 운전해서 내가 내는 돈으로 처먹이면서 장어 몇 점 먹는 거 아까워네 니네 집 식구들을 위해서? 왜? 니네 집에서 머슴짓이야 그런 거보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벙어리 되는 새끼를 몸은 괜찮으시냐? 얼굴 보고 A상 묻지도 않은 네 새끼네 집을 위해서 아침 저녁 전화를 넣으라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 네 새끼를 위해서 내가 왜 참고 네 집에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배려해야 하는 건데. 니네 집 식구는 니네 부모 누나년 그 셋이야. 거기 너 없어. 넌 지금 가족이란 이름의 외건노비야. 네 놈과 결혼해서 이제 나까지 거기 끼어 그 셋을 위해 시중 들어야 해? 난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어, 이 개자식.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나 해. 다시 발로 뱃돼지를 한 번 더 차줬어요. 놈은 바닥에 조금 구르더니 흐흐 우더라고요. 이혼이라니. 나는 일생 동안 이혼이란 걸 생각한 적 없어. 당분간 떨어져 지내다 마음 가라앉으면 그때 얘기해. 너무 흥분한 상태야, 자기. 이지랄 하길래 순순히 이혼 안 하면 법정 이혼 간다? 그럼 재판 때마다 너 불려나와 해. 그동안 니들 집구석에서 한 짓거리 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어. 알아서 해. 너 잘나버리면 자동으로 그것들도 잘나지는데 너도 싫고 니놈 집도 싫어. 참 대단한 집안 나셨어. 제발 이혼만 안 된다고. 자기네 누나 집 일로 이혼은 아니라고 싹싹 빌어요. 일단 자기가 잘못했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다고. 자기 죽어버릴 거라고. 지네 집하고 결혼해도 좋다네요? 그럼 니네 엄마랑 누나한테 지금 나한테 이 말 그대로 하라고. 니네 엄마랑 누나년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다면 일단 서류 정리는 안 하고 기회를 주겠다. 이번엔 니네 집에서 참아야 할 순서라고 했죠. 니네 집 대단한 가족이 너를 위해 그쯤은 해주지 않겠냐.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니까 한번 말해보라며 돌려보냈어요. 꼭 사과 받아주겠다며 돌아갔는데 저 인간 저보다 지 가족을 모르네요. 퍽이나 널 위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겠다. 이 자식 지가 하던지 결혼 후에 나한테 물려주고 그동안 꿀 빨았던 모양인데 어디 네가 죽고 못 사는 가족한테 부탁해봐라. 그날요? 전화로 누나년이랑 애네 엄마가 받자마자 귀청 찢어지게 아주 그냥 쌍욕 한 바가지를 두 모녀가 전화 바꿔가며 해대는데 다 녹음해뒀어요. 애네 누나 카톡으로 또 온갖 개욕을 다 하고 저주를 해대면서 욕을 해대는데 제 욕만 있었을까요? 야, 이 쌍년아. 어차피 그 새끼랑 엮였으면 끝난 거야. 얌전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니년이 뭐라고 건방지게 싫네, 좋네야? 뭐? 니년한테 사과를 해? 이혼해, 이년아. 그 새끼 순에 빠져서 니년이 더 기고만장인 모양인데 어차피 무서워서 죽지도 못해. 니년한테 뒤고 그냥 혼자 살면서 조카한테나 정 붙이라고 하면 돼. 미친년이 들어와서 집안 분란 일으키네. 꺼져, 이년아. 니년 처음부터 뻣뻣해서 마음에 안 들었어. 놈에게 퍽이나 자기 생각해주는 가족들. 얘 앞에서 며느리도 이젠 가족이 아니냐 넌 지 엄마와 누나년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잘 보라고 보내줬죠. 넌 그냥 네 가족은 필요 없고 지혜 미치나 닦으란다. 두고두고 물려줘 머슴 삼촌 나셨네. 화목한 가정을 위해 애써봐. 난 빠진다? 지금 전셋집 돈 빼서 저는 친정집 들어왔어요. 놈이요? 일단 저랑 같이 친정집 들어와 있어요. 지 말대로 저랑 선언하고 저 따라 들어왔어요. 저한테 사과 받아주겠다고 간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죽어도 내 앞에서 죽겠다며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요. 지네 집에서 오라가라 전화 오면 받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기에 전화번호 바꾸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래? 그러더니 막상 저 집 전화 안 받으니 편하긴 한가 봐요. 우리 엄마 아빠에겐 잘해요 요즘은. 제법 웃기도 하고
지가 먼저 말 걸기도 하고 엄마가 뭐 챙겨주는 거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장모님 이러는데 제법 이쁨 받고 있어요. 퇴근에 들어올 때마다 귤이고 군고구마고 붕어빵이며 뭐 하나라도 사와 엄마 아빠 쥐어드리니 이쁨 받고 애도 지네 집에선 주면 더 이래서 힘들다가 칭찬받으니 좋은 모양이에요. 저 집에서 회사 전화를 기어이 연결해서 통화한 모양인데 대뜸 병원비하고 산후조리원 돈 보태라고 해서 애도 그 후론 정이 확실히 털린 모양이에요. 저는 임시 4주째인데 나 너처럼 머슴손주 만들고 싶지 않다 했더니 요즘은 정신 바짝 차렸고요. 자기도 징징거리며 늘 요구만 하는 식구들 딱 끊어버리니 세상 편하죠 뭐. 저와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남의 집 말로만 아들이었던 다 큰 머슴 데리고 와서 봐봐 신랑. 사위 가족끼리는 다 같이 나눠 먹고 서로서로 참는 거야. 화목한 가정이란 누구 하나가 참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평강공주가 따로 없네요. 그저 순한 사람이란 좋은 아빠 되어주리라 그거 하나 보고 교육 중입니다. 참, 인생이 뭔지.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